유명 정치인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수천만 원을 번 혐의로 한 유튜버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허위 정보가 어떻게 돈이 되고 또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가짜 뉴스로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번다면 대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질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답을 보여줍니다. 네, 바로 이 유튜버의 계좌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3,260만 원.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경찰이 유튜버 전환기 씨의 계좌를 추적해서 밝혀낸 금액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큰 돈이 딱 6개의 허위 정보 영상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영상 하나에 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셈이에요. 이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전환길 씨입니다. 한때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던 스타 강사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해자 신분으로 서게 된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떤 주장들을 했길래 3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모이고 결국 수사기관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주장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놨다는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건 사실상 간첩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주장까지 펼친 거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표적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하버드대 학력을 두고 경제학 복수 전공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주장까지 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폭발적인 주장들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만 떠들썩하다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 고발에 나서면서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죠. 수사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착착 진행됐습니다. 1단계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전 씨를 여러 번 불러서 조사했죠. 그리고 3단계,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유튜브 후원 계좌를 압수수색해서 자금 흐름을 딱 파악한 겁니다. 바로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거죠. 검찰이 구속까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범죄가 너무 중대하다. 둘째, 풀어주면 계속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너무 높다. 그리고 셋째, 도망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비판이나 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된 혐의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퍼뜨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의성이 표현의 자유와 불법행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양측은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서로의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이건 그냥 악의적인 흑색 선전, 즉 마타도어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 씨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누군가를 콕 집어서 명예훼손하려던 게 아니라 공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악의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SNS에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기서 마타도어라는 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흠집내는 흑색 선전을 의미하거든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유튜버 한 명의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경계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돈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허위 정보일까요? 이 사건의 판결이 앞으로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요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짜뉴스는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현실. 둘째, 그 대가는 구속이라는 아주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을 보여주는 동시에 온라인 루머에 대한 공인들의 법적 대응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 그 경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